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재개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여러분에게 현장 정보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법규와 정책 등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임장하기 위해 나온 곳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배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원효로 3가의 재개발 추진구역입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서 발표하고 있는 개발 계획의 중심에는 단연코 용산이 중요한 개발의 핵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에 발표됐던 국제업무지구의 세부개발 계획은 용산 개발을 통해 그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서울을 글로벌 탑5에 드는 경쟁력 있는 메모드급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이러한 개발 호재로 용산공원 주변과 용산역 인근의 부동산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4년 2월 5일에 발표했던 국제업무지구의 세부 개발 계획 발표와 24년 11월 13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13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심의해 조건부로 통과시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구 한강로 3가 40-1 일대에 있는 철도 덩비 창용지 약 49만 노천제곱미터를 업무, 주거,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컴팩트시티로 복합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예상 사업비만 51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호재로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호재를 가장 많이 받는 원효로 일대의 투자 물건은 대부분 자취를 감추거나 호가도 엄청나게 상승한 상태입니다. 같은 원효로 3가지만 그 안에서도 개발 방향, 주민 동향 등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지적으로 볼 때 용산의 원효로 3가 일대는 교통과 공원 등 다양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미래 가치가 높은 구역에 해당합니다. 한강변에 가깝고 국제업무지구의 출입구 맞은편에 위치할 만큼 우수한 입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노후도가 충족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 원효로 3가의 개발 예정 구역은 2023년 11월 15일 이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곳입니다. 다만 교통면에서 용산역이나 효창공원역을 이용하기에는 10분 이상 소요되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 역세권이 아닌 배후지역의 호재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원효로 3가는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뉘어 개별적으로 신속통합 계획을 진행하였다가 무산된 뒤에는 수시 모집 신통을 위한 구역계를 신청하고 동의서를 지금 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조합원이 약 900여 명이고 노후도도 약 80% 미만으로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적용할 시 약 400% 이상으로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도 최소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왼쪽에 보이는 다리는 원효대교입니다. 용산과 여의도를 이어주는 원효대교입니다. 효창공역과 용산역을 이용할 수 있으나 도로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임에는 분명합니다. 아직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입니다. 여기는 신축 빌라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축 빌라를 지을 수 있는 건축 조건을 갖춘 토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효로 1가라든가 청파동 1가, 용문동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빌라 매물이 없어 단독주택 매입 시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구역 내부를 들어가 보면 상가도 별로 없고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거 환경은 전반적으로 불편한 편입니다. 그러나 국제업무지구에서 굉장히 가까워 입지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원효로 3가로 행정구역상 동이름은 신창동입니다. 2020년 4월 30일 용산 미니 신도시 발표가 되면서 원효로 3가 신창동에 매물이 싹 들어가면서 호가가 2억 이상 올려서 내놓고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가 조성되고 전자랜드 재개발 후에는 상권 확장 지역입니다. 2년 전에 이 구역은 신통기획 방식의 재개발 신청을 하였는데 서계동이 선정되었고 원효로 3가는 미선정되었으며
23년 1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묶여있다가 풀렸습니다. 1구역은 2구역보다 먼저 공공재개발을 추진했다가 용문, 원효로2가 지역이 선정되어 별도로 신속통합으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원효로 3가 재개발 추진 지역은 비선정된 2023년부터 재개발 연변 등에서를 진구 중입니다. 용산구청에서는 통합 재개발을 선호하는 움직임이 있어 주민들이 23년 하반기부터 1구역과 2구역을 합하여 신통기획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 재개발은 구역이 넓어짐으로써 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의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고 누구보다도 재개발을 바라는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1구역과 2구역의 별도 개발도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24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역세권 활성화 대상지에 노선용 상업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간선도로가 원효로입니다. 1구역의 면적은 대략 1만 평이고 2구역의 면적은 4,500여 평으로 전체 면적은 약 1만 4,500평입니다. 1구역입니다. 면적은 약 1만 5천여 평입니다. 원효로 3가 1구역에는 현재 3개의 추진 주체가 각각 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각각의 추진체마다 구역이 거의 비슷하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용산중앙교회, 금성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포함 여부에 따라 진행하는 구역계 등에서 추진 주체마다 약간의 면적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추진체마다 동의율이 다르고 복수의 추진체가 있는 한 아무리 많은 동의율을 달성한다 해도 구역 지정은 요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구역과 2구역과의 사업 시너지 등을 위해 통합의 당위성을 이해 당사자들이 생각하지만 실제 누가 양보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1구역 내 다수의 추진 세력의 정리 문제도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1구역의 사업성이 2구역보다는 좋습니다. 빌라가 거의 없고 단독 다가구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축 빌라 지을 땅도 없어서 여기는 집장사들이 여러 번 와서 신축을 좀 지어보려고 했는데 신축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또 상가도 많지가 않습니다. 1구역은 2025년 1월 25일에 건축 행위 제한이 풀리게 되는데 추진위에서 통합하여 이 문제를 구청에 건의하여 행위 제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2구역입니다. 2구역의 면적은 4,500여 평입니다. 원효로 3가 2구역에는 좌측에 성심여고가 옆에 있고 이 안에 근대학교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문화재 때문에 높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7,000평의 공원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살린다면 구역 내의 랜드마크적인 재개발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강 쪽을 바라보고 있어 영원한 한강 뷰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즉 쾌적한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구역은 건축행위 제한이 25년도에 풀리면 계속해서 신축 빌라가 늘어날 수 있어 나중에 사업성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역도 보시면 노후화되고 건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구역 북측 방향에는 신축 빌라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원효로에 붙어있는 1구역 하단부와 2구역 하단부의 소유자분들은 용적률을 최대 1100%까지 받을 수 있는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움직임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효로 3가의 통합 재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1구역 하단부와 2구역 하단부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전체 통합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현실적으로 원효로 3가의 1, 2구역이 통합이 될 텐데 그게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 원효로 3가가 통합돼서 진행이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원효로 3가 1구역 하단부와 2구역 하단부 지역은 역세권 활성화로 구역이 확정되어 진행된다면 구역이 조정되고 시간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주민의 말에 의하면 1구역의 3개 추진 주체 중 한 곳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노선형 상업지역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동안 진행해왔던 신통기획을 포기하고 2구역을 이분화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이 구역 안에 있는 당사자는 용적률을 최고 1000%까지 올린다는 노선형 상업지역을 적극 찬성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원효로 3가는 지금 1구역 2구역 통합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1구역이든 2구역이든 어떤 물건을 투자하셔도 금액이 적정하면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통합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구역에 투자했을 때가 괜찮고 어떤 구역을 투자하면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사업성이 낮아지는 등으로 리스크가 커지는지도 예상해야 합니다. 1종, 2종, 3종의 상업지와 문화재보호지역까지 혼재된 곳이고 2022년 건축행위 제한구역 지정, 2023년 11월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되어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 곳입니다. 인근에 있는 효창동 재개발구역과 비교할 시 입지적으로나 투자 관점에서나 원효로 3가가 장기적으로는 조금 우위로 보이고 국제업무지구 주출입구 정면이면서 한강변에 위치한 부분도 있고 향후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효로 3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최인접 배후 지역이면서 진입로 근접 지역으로서 국제업무지구나 용산전자상가 개발과 함께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잠재성이 충분한 지역입니다. 만약 통합 추진위가 구상하는 개발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최고급 2000세대의 주거단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효로 3가의 1구역과 2구역의 범위가 넓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빠르게 동률이 구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재개발에 있어서 구역이 넓거나 조합원이 많은 경우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렵고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구역계의 변경이나 조정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 투자회사 결정 시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 알라딘에서는 재개발 투자 분석을 통해 서울 지역의 핵심 권역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입지가 우수한 지역, 사업성이 뛰어난 지역을 선별해 재개발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 매물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며 서울 전 지역의 경매 컨설팅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